오늘 할 거는 노션 실습인데 몇 가지 추가적인 지식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 그림 파일이랑 QR코드, 이제 후반부 쪽에 이제 QR코드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일단,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노션 도메인 설정하는 거, 일단은 한번 봐보세요. 노션에서 여기 왼쪽에 설정과 멤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왼쪽 사이드바가 안 나와 있으면 위쪽에다 가져다 대면 사이드바가 나올 거고요. 화면이 좁으면 사이드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마우스를 여기 3자, 석3자 여기 가져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다시 이렇게 펼쳐지고 여기에서 이제 설정과 멤버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설정, 여기 도메인이라고 있어요. 도메인 설정이 제대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도메인 설정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공유를 할 때 게시라고 하죠. 이제 웹에다 이제 게시를 하는 건데 다른 사람한테 링크를 보내주는데 요 앞에 꿈골 노션 사이트, 꿈골.노션 사이트 해서 요 앞에 있는 이 이름이 그 도메인 설정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노션 사이트 앞에 있는 문자가 내가 전혀 모르는 문자다.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설정과 멤버에서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도메인을 원하는 걸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쓰고 있으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뭐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걸로 해서 도메인을 바꿔주시면 그래도 이제 링크를 보낼 때 좀 깔끔한 링크를 이렇게 보낼 수 있으니까 이 뒷부분은 어차피 길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노션 도메인 설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설정과 멤버, 설정, 그리고 도메인 수정하는 거. 항상 내 문서를 공유하기 전에 그 부분을 항상 설정을 하지 않으면 그 링크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노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건 아닌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이 그림 파일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넷에서 그림 파일들을 보면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JPG 또는 JPEG라고 해서 이런 파일의 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PNG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리고 GIF 이 형식들, 이 세 가지가 그 인터넷에서 그림 파일들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이트에서 여기서 보시면 하늘 그림을 한번 보죠. 하늘 그림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다운을 받아서 보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운로드에다가 저장을 할 때 여기 보면 맨 뒤에 JPG라고 나와 있어요. 점 뒤에 있는 JPG라고 하는 것이 그림의 확장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장자 형식, 그래서 JPG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가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PNG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움짤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림을 보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여기에 GIF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방금 전에 이제 세 개의 그림 파일을 저희가 검색을 해서 봤는데 그 세 개의 그림 파일들이 그거 외에도 더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그 세 개의 이미지 파일인데 그 세 개의 이미지 파일들이 각각의 특색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을 하겠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JPG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우리 사진 파일 하나가 4메가다. 이 JPG로 해가지고 압축을 하면 뭐 어떤 경우는 10분의 1 또는 100분의 1로 그 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압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 JPG의 그 가장 큰 장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환경이 좋아서 괜찮은데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뎀 쓰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그림 파일 하나를 다운을 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을 때 그 그림의 파일의 용량을 줄여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런 이 파일 형식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특히나 사진 같은 그런 거에 가장 많이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압축을 할 때 이미지 품질에 손상이 가요. 파일을 뭐 10분의 1로 용량을 줄일 때 이미지가 좀 상하고 그 다음에 더 줄이면 더 상하고 이런 파일의 퀄리티를 변환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미지가 손실이 증가돼서 이제 압축을 몇 번을 하고 나면 그 파일의 이미지 손상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가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반면에 이제 PNG라고 하는 파일은 압축을 하는데 손실이 좀 적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압축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JPG보다는 높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JPG를 그 4메가짜리를 내가 압축을 한다. 그럼 한 400K 뭐 이렇게 나오는데 PNG 파일은 4메가짜리를 압축을 한다. 그럼 한 뭐 3메가, 2메가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파일의 용량은 좀 큰데 반면에 얘는 무손실 압축. 그래서 퀄리티가 그렇게 많이 상하지 않으면서 파일의 용량을 좀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명도, 뒤의 배경을 그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샘플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각형, 보통 이제 그림 파일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이잖아요. 사각형을 꽉 채우는 데에는 PNG나 JPG나 그 둘 다 같이 쓰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PNG 파일은 이렇게 배경색이 있을 때 PNG 파일을 이 배경색이 있는데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도 그림의 내용이 없는 부분은 투명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그런데 얘도 뒷 배경이 하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갔을 때 하얀색이 그대로 있잖아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이콘 같은 거를 볼 때는 이 위에 것처럼 뒤에 배경이 없는 거를 요것만 딱 요 부분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기에 깔끔한데 이런 식으로 뒤에 하얀색으로 다 나와버리면 보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PNG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뒷배경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얀색에서 봤을 때는 뭐 둘 다 하얀니까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뒷배경에 무슨 색깔이 있을 때 뒤에 배경에 하얀색이 나타나 버리면 보기가 안 좋다.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 GIF라고 하는 것은 이런 움직이는 그림을 사용할 때는 GIF예요. 이 GIF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그림들을 이렇게 겹겹이 쌓아놔서 순차적으로 페이지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 GIF 파일이에요. 동영상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좋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256가지 색깔밖에 안 돼요. 고화질의 그런 그림들, 그런 사진들은 안 되고 이 계단 현상이라든가 확대를 해보면 계단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품질이 좀 낮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점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새롭게 등장한 웹P라고 하는 그런 이 형식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장점들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이에요. 애니메이션도 지원하고 이 GIF처럼 손실이랑 무손실 압축, 그러니까 PNG나 JPG처럼 압축을 하는데 화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압축을 하겠다. 그럼 무손실, 압축을 좀 강하게 하겠다. 그럼 손실.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NG처럼 뒤 배경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원하고 그 앞으로 이제 많이 지원하게 될 그런 그림 파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그 브라우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 JPG나 PNG, GIF는 어디서나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웹P는 지원하는 데가 있고 지원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호환성 부분에서 약간 좀 낮다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이게 뭐냐면 JPG로 압축한 거고 이게 웹P로 압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웹P가 용량은 더 작게 압축을 하면서도 화질은 더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웹P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좀 이렇게 많이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디에서 어떤 형식을 파일을 사용하라는 것이 좋은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지를 공유를 할 때는 대부분 뭐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JPG로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좋고 그 주석을 위한 스크린샷 이렇게 이제 거기다 뭐 글씨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이제 PNG가 좀 낫고 그다음 웹 그래픽에서 로고가 들어가는 거 로고 같은 거 아이콘이나 로고는 PNG가 훨씬 더 좋고요. 그다음에 웹 이미지에서 사진이나 어쨌든 그러니까 이미지, 사진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JPG가 좀 더 낫고 그 아이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PNG가 낫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저희가 페이지를 꾸미는데 사용될 그런 그림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저작권이에요. 저희가 뭐 예쁘다고 해서 아무 그림이나 막 갖다가 쓰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것이 나 혼자서 보는 게 아니라 웹에다 게시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라면
그렇다면 더더욱 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저작권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쨌든 걸리면 위험하다. 지금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저작권 문제가 음악이라든가 어떤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저작권 문제가 지금 되게 엄밀하게 말해서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좀 어느 정도 준수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좋은 퀄리티를 가진 그런 자료들을 사용을 못하고 다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 저작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 자료들, 저작권 프리 이 링크를 달아놨어요. 첫 번째, 레퍼런스에 도움이 되는 사이트.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디자인으로 만들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은 핀터레스트에 자료들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그것을 보고서 이런 형식으로 한번 뭘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조하는 데에는 핀터레스트가 좋고요. 그런데 이제 핀터레스트에 있는 것들도 아무거나 막 갖다 쓰면 안 돼요. 얘네들도 저작권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이제 공유 저작물 공유마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마당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뭐 이제 폰트, 음악, 뭐 현대시, 중편 소설, 그래서 1인 미디어 저작물 이런 것들, 그 라이선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있고요. 사진이나 그림 배경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는 픽사베이라고 하는데, 언스플래시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써요. 특히나 좀 감성적인 그런 사진들은 언스플래시, 그 사람들이 찍어서 무료로 이렇게 올려놓는 데예요. 자기 사진들 자랑하면서. 이 언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사진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진들은 가져다 써도 돼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보면 출처를 밝히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그 포토 바이 누구, 언스플래시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들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특별히 지금 그 AI 시대에 최근에 나온 그런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그 이머스 존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런 종류의 이런 비슷한 사진들을, 사진 중에 저작권이 없는 사진을 좀 찾아달라. 그래서 이제 샘플링해서 내가 이렇게 올려서 검색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형식의 이런 상태로 돼 있는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제 그 글을 써가지고 그 멘트에 따라서 그림을 검색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혹시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콘도 공유되어 있는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이제 백티지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그 다음에 플랫 아이콘, 그리고 뭐 아이콘 8.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좋은 아이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을 갖다가 내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쓰면 아이콘 하나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뭐 픽토그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단순하게 뭐 비상구 할 때 사람이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 아이콘 하나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콘도 어떤 웹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제 문서를 만든다든가 그럴 때는 이 글꼴, 이 눈누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폰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폰트들은 상업용으로만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괜찮아요. 교회 문서를 뭐 만든다든가 그런 거 할 때 내 컴퓨터에 예쁜 글씨가 없으면 여기에 들어가서 쭉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고요. 특별히 여기서 보면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추천 폰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폰트를 누르시면 그러면 더 많은 폰트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직접 내가 글자를 써가지고 꿈골단넷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어떤 글씨가 이쁜지 필요한 것들을 보실 수 있고, 또 여기에 폰트 형태에 따라서 고딕, 명조 뭐 이런 식으로 캘리그라피 뭐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폰트는 뭐 다른 데보다도 여기 눈누를 가장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을 써서 올릴 때 가끔 맞춤법도 이제 봐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검사기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쓴 글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검사하기 해보면 어디를 수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저작권 프리, 특히나 우리 이제 유튜브 만약에 동영상을 만든다 그럴 때 같은 경우는 그 픽사베이 뮤직에서 이제 음악을, 배경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운받아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노 카피라이트 뮤직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좌측에는 사이드바에 보면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기 왼쪽에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이건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한테 사용하라고 이런 음악들을 이렇게 쭉 놔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유튜브를 만들 때 배경음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사용하시면 좋고, 여기 또 이제 예배 인트로라고 하는데 이런 거,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 뭐 능력이 닿으면 여기 옆에다가 교회 로고 하나 이렇게 붙여놔도 되겠죠. 그래도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지를 꾸미는 것 중에 첫 번째, 먼저 페이지의 너비, 이게 꿈꿀단내 사이트거든요. 화면을 넓게 보면 지금 요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콘텐츠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으면 단정해 보여서 이게 되게 좋아요. 깔끔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른쪽에 위에 보면 점점점이 있는데 그 점점점을 눌러서 여기 전체 너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페이지 전체를 다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콘텐츠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넓게 보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 좁게 보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얘는 이 뒤에 있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좀 산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만약에 좁게 본다라고 치면은요, 여기가 지금 시작점인데 아까는 요만큼에서 끝났는데 얘는 지금 더 넓기 때문에 지나쳐 넘쳐버린 거예요. 이만큼이. 지금 이 왼쪽은 이렇게 텅 비어버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꽉 차 보이는, 이렇게 컨텐츠 자체가 좀 그 넓은 거면 전체 너비로 해서 이렇게 꽉 차게 보는 것이 좋고, 콘텐츠가 차라리 정돈돼서 보는 것이 좋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정돈돼서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깔끔하고 더 보기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은 스타일로 해서 뭐 그 기본 글꼴, 세리프 글꼴, 모노 글꼴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한글 문서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기본으로 놓고 쓰시는 게 좋아요. 영어로 돼 있는 그런 문서에서는 세리프는 그 명조체,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조체고, 그 다음에 모노는 이제 고딕체인데, 가독성은 눈을 덜 피로하게 하는 것은 이 명조체 세리프가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한글 글꼴에서는 글꼴이 예쁘지가 않아서 이런 식으로 좀 보기 싫어서 그냥 저는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은 텍스트는 좀 더 화면을 조그맣게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이 한글 문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작은 텍스트나 뭐 요 위에 있는 스타일은 한 번씩 테스트는 해보지만, 그러나 이제 한글 문서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이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콘은 페이지의 특성을 아이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식 나눔 강좌 2강 같은 경우는 위에가 아무것도 없고 평범한데, 그리고 여기 앞에 페이지만 있잖아요. 페이지 모양. 근데 3강은 지금 이 아이콘이 여기에 지금 표시가 돼 있어요. 이 아이콘이 그 앞에 있는 이 아이콘을 나타내는 거고, 또 화면 위에 여기에도 이제 그 아이콘이 나타나요. 저처럼 이렇게 막 복잡하게 관리를 할 때는 요 옆에 있는 요 아이콘, 요게 요거랑 같은 그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콘을 어떤 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여기에도 나타나고 그 뭐 문서에서 여기에도 나타나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이콘을 고르시는데, 이렇게 빈 화면에서 이 제목 위에로 이렇게 가면 아이콘 추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아이콘 추가. 그러면 세 가지 방식으로 아이콘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 이모지 탭에서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 아이콘들이 있어요. 그 아이콘들 중에서 내가 골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다시 누르시면 그 뒤에 아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은 흑백으로 되어 있는 픽토그램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서 색깔이 나오고요.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 있고, 단순한 아이콘.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봐도 썩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봤던 아이콘 사이트에서, 참고로 여기 셔터스톡이라고 하는 데는 돈 내고 사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게 광고다, 평가판 시작 뭐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얘는 그냥 닫아버리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콘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요거 아이콘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프리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하루에 뭐 몇 개씩은 프리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더 하고 싶으면 이렇게 프로로 해서 돈 내고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해서 이 아이콘을 다운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게. 아까 파일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지금 JPG예요. 자, JPG의 특성은
뭐 압축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PNG와 JPG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뒷배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JPG 파일을 제가 다운을 받았는데 아이콘을 이 부분을 누르고 사용자 지정, 그래서 파일 업로드, 그 다운로드해서 다운받은 JPG 파일을 열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자, 이 상태까지는 그 차이를 못 느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 보면 커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커버는 이렇게 뒤에 배경이 되는 그림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데, 자, 이 커버를 집어넣고 보니까 하얀색이 보이는 거예요. JPG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공간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커버도 이 커버가 마음에 안 들면 커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이 우주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사진이에요. 예, 아주 선명한 사진인데 정말 대단한 사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아까 그 삼강에서 썼던 요런 그림, 뭔가 이렇게 박차고 올라가는 듯한, 그 다음에 이런 뭐 패턴, 이런 미술 작품, 그 다음에 뭐 좀 일본풍의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언스플래시라고 아까 제가 감성적인 그런 사진 사이트라고 얘기했었죠. 거기를 그냥 아예 링크로 누르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검색도 가능하죠. 하늘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골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는 분명히 하늘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치 변경을 누르시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의 크기가 얘는 딱 가운데로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로 재배치를 해서 위치 저장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아까 아이콘이 뒤에 배경이 이게 하얀색이 지금 계속 이 신경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PNG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요. 그럼 여기에 뒤에 보면은 지금 뭐 그물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배경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이건 프로네요. 돈 내야 되는 거고요. 여기 프리라고 써져 있는 거. 얘는 지금 벡터지 사이트예요. 다른 데들도 여러 그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뭐 프리 다운로드 받았으면 이런 파일인데요. 얘를 다시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 크기는 이렇게 생겼지만 지금 뒷 배경이 안 보이죠? 이게 이제 PNG와 JPG의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이미지에 링크 붙여넣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는 이제 구글이 제일 좋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주소 복사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제출을 하면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이콘을 집어넣는 방법, 이모지를 사용하거나 아이콘을 사용하거나 사용자 지정에서 내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그 파일에 이미지 링크를 여기다 붙여놓고 제출을 하거나 그 방법으로 이 아이콘을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커버 변경 눌러가지고 여기 언스플래시도 있지만 여기에도 업로드가 있고 파일 업로드 링크가 있어요. 이미지 링크. 그래서 스카이 해가지고 요 사진 마음에 드네. 그래서 요거를 이미지 주소 복사하기 눌러서 제출하면 이렇게. 그래서 위에 있는 이 그림과 이 배경과 이 아이콘을 가지고서 이 페이지의 감각을 좀 더 이렇게 더 예쁘게 나타낼 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 상하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의 이 길이는 780 픽셀 정도가 돼요. 이거는 고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줄이면 비율이 상하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늘렸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고 이 뒷 배경을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좀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스타일링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이 텍스트가 있는데 그 블락을 나타내는 점 6개 요거를 누르시고 밑에 보면 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빨간색을 선택을 하면 이 위에 부분 색이 있고 배경이 있는데 빨간색을 선택을 하면 글자 전체가 다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색을 선택을 해서 배경을 초록색으로 선택을 하면 글자가 있는 그 배경 자체가 색깔이 바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경과 색을 같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색을 쓸 거면 색을 쓰고 배경을 쓸 거면 배경을 쓰고, 다만 한 가지는 배경을 이렇게 해놓고 얘를 부분을 선택을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A자를 누르시면 텍스트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는 전체를 바꾸는 거고,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A자를 누르는 것은 그 부분, 선택한 부분만 바꾸는 거다. 그렇게 해서 색깔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꿔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링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 볼드, 이탈릭, 언더바, 그 다음에 중간 줄,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식을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멘트. 내가 글을 쓰면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멘트를 할 때 그 사람의 멘트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멘트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가 지금 텍스트 형식인데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쭉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한번 봤으니까 이거를 한 번씩 다들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고 이건 어떻게 되고. 여기서 특별히 텍스트와 관련된 부분은 이 텍스트와 제목 1, 2, 3, 그다음 똑같은 개념으로 토글 목록과 토글 1, 2, 3.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머리, 번호, 인용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성역 공부 문제집을 만들 때 이 세로줄 돼 있는 게 이게 인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서 꾸미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텍스트 스타일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워드프레스나 이런 것들처럼 텍스트 스타일링이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크다운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뭐 큰 제목, 얘는 중간 제목, 얘는 작은 제목인데 이탈릭체, 뭐 언더바, 뭐 이런 것까지 이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식으로 이 텍스트 스타일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열 나누기예요. 지난 시간에 한번 그 그림을 배치하면서 이 열 나누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2열, 3열, 4열, 5열까지 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림 파일 형식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2열 이렇게 배치할 때 사용하는 거. 이게 위치를 놓을 때 이걸 잘 보고 놔야 돼요. 내가 이 위치를 어디에다 놓는지 그거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얘는 지금 맨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토글 같은 경우는 요 안에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 2열, 3열 이런 식으로 이 구분을 하기가, 수동으로 구분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깥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내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가지고 열을 추가할 수 있고요. 지금 5개 들어갔죠? 6개도 들어가고요. 더 들어갈 수는 있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특히 소식 같은 거 뭐 보낼 때 사진을 이렇게 배치해서 보내려고 할 때 사진 5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행사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해서 보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열로 나눠가지고 보기 편하게 한 2개나 3개, 뭐 넓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내가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 여기 원본 보기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 보기를 하면 보이거든요. 얘는 원래가 좀 작은 애고요. 그러니까 썸네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로 좀 배열을 해놓는 것이 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열은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2열을 만들겠다, 3열을 만들겠다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 그 안에다 그림을 집어넣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놔가지고 열을 추가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공유하기는 지금까지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여기 위에 공유를 눌러서 공유가 있고 게시가 있는데, 공유는 주로 이제 그 사람의 이메일, 그 사람이 사용하는 노션 이메일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초대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제 권한을 줘서 보기만 할 건지 내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초대를 해서 보내면 여기 위에 보면 내 이름 아이콘 옆에 또 다른 아이콘들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 사람들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준 목사님 사역센터에 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명의 그런 공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마음껏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된 거라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여기 위에 여기를 눌러보시면 제 얼굴이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노션에서 노션 앱을 실행시키고 요 위에 아이콘을 보시면 제 이름이 나와 있는 이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놨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혹시 들어가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들어오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거기다 마우스 이렇게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뭐라고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맨 왼쪽 위에 보면 본인들 이름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꺽쇠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어요. 그냥 거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지금 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장기준 목사님이 지금 들어와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서로 이제 그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놓고 본다면 들어갔습니다라고 해놓고 자기의 그 본인의 색깔을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쓸 때는 보라색 배경으로 이렇게 쓰겠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봐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장 목사님이다. 빨간색으로 쓴다. 그럼 빨간색으로 하신 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 커버 아까 했던데 거기 보면 댓글 추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해결 이런 게 있잖아요. 추가 작업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서 멘션 요거 이게 멘션이라 그랬어요 아까. 멘션하려는 사용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만약에 해결 이런 걸 누르잖아요. 한 개 해결된 댓글 있고 여기에 댓글에 보면 해결된 댓글, 뭐 미해결된 댓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기에서 같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이 작업 공간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에이스라고 그래서 이제 장기준 목사님 그 사역센터에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뭐를 조언을 해드릴 수도 있고 뭔가를 작업을 같이 해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각자 어떤 그런 역할들을 맡아서 하면 도움이 되겠죠.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공유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게시 기능이 있고 여기 게시에서는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꿈꿀 그 도메인 나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공유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왔을 때는 그 사람이 아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분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시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설문을 받는다든가 카톡방에서 설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의견들을 듣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불특정 다수가 들어와서 보거나 뭐 또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불특정 다수한테는 편집 허용을 줄 거냐 댓글 허용을 줄 거냐 권한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불특정 다수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다 이렇게 뭐를 쓸 수 있도록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자유 게시판 또는 방명록 이런 것들을 이 댓글 기능을 통해서 댓글 허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놓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편집 허용을 해놓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글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편집 허용을 다른 사람도 편집 허용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앞 사람의 글을 지워버리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댓글 허용은 내가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제 댓글만 달 수 있는 거니까 편집의 허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방명록은 댓글 허용 기능을 통해서 방명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저작권 프리 여기에 많은 그런 링크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를 들어가셔서 한 번씩 요거 마음에 든다, 요거 마음에 든다 하는 것들을 다운 받아가지고 내 그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아니면 그런 것들도 어차피 그림이니까 여기 노션에다가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셔도 돼요. 그렇게 해 놓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로 지난주에 그 보니까 제가 딴 길로 새는 바람에 제대로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그 대시보드. 그래서 대시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추가를 하자면, 자,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대시보드를 하나를 만든다라고 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그냥 쭉 집어넣으시라 그랬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런 것들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텍스트로 일단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전체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점 6개, 아무 점 6개나 괜찮아요. 아무 데나 괜찮으니까 이거를 누르시면 전환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이거를 페이지로 바꾸시면 얘네들이 다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내가 맨 처음에 개인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가정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일단은 텍스트로 먼저 쭉 써놓고 그거를 페이지로 그냥 한꺼번에 전환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전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페이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시보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저희 아이콘을 한번 하기로 했었죠. 아이콘이라고 해보세요. 아이콘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엔 플랫 아이콘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플랫 아이콘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스티커 이런 것들도 좀 예뻐요. 아이콘. 그래서 탑 아이콘 중에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이제 PNG라고 돼 있죠. PNG에서는 사이즈를 어떤 사이즈로 할 거냐. 가능하면 활용성이 높은 거는 이제 그 높은 해상도, 그러니까 높은 숫자의 그 픽셀, 그림이 이제 더 크니까 더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SVG라고 하는 것도 파일의 형태예요. 얘는 벡터예요, 벡터. 확대를 하면 곡선 같은 데서 계단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PNG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클라리넷이에요.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게 쬐끔할 때는 봐줄만 했는데 이렇게 쬐끔할 때는 이거 뭐 클라리넷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콘 작은 거. 근데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일반 그림 파일의 PNG, JPG 이런 것들의 특성이에요. SVG라고 하는 파일 형식이 있는데 얘는 확대를 해도 계속해서 선이 부드러워요. 이런 형식을 벡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SVG는 그 벡터의 한 형식이에요. 용량이 작으면서도 확대를 해도 깨지지 않는 거. 그게 SVG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PNG 파일로 받으면 픽셀이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받을 수 있지만 SVG로 받으면 무한히 키워도 이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퀄리티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왕관이 그려져 있죠? 이건 돈 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돈을 안 내고 쓰려면 이런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이런 것들을 프리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그림 파일을 다운받은 거를 이런 데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검정색으로 보였던 거는 얘가 지금 로딩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뒷 배경, 사라지는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다 비어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다 저장을 해서 하나의 그런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대시보드,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한 줄로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서 2열로 만들고, 얘도 2열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가지고 구성을 하시면 이제 대시보드가 가능하죠. 2열보다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3열도 괜찮죠.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러니까 대시보드는 맨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 글자가 길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놓고 그 좀 꾸미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아이콘에서 이런 아이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예쁘게 좀 꾸며 놓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시보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구분선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시보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구분을 해놓고 내가 아이콘은 여기다 집어넣는다.
라고 이렇게 하시고, 뭐, 가정에 대한 거는 여기서 작성을 한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 대시보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시간에 가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QR코드. 저희의 모든 콘텐츠들은 주로 인터넷상에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노션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이런 자료들은 지금 인터넷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종이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전달을 할 때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매체와 인터넷상에 있는 그 자료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종이는 종이대로 따로 쓰고 인터넷상의 것은 인터넷상으로 따로 쓰고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종이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로 링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QR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주보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이번 주 주보거든요. 그 주보에서 보면 첫 장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주보 이 파일을 온라인상에 되어 있는 이 PDF 파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이런 교회 소식에서 그 연합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신청 링크를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거를 다 내가 타이핑해서 들어가서 신청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QR코드를 이렇게 박아놔가지고 내가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구글 설문지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등록 안내해서 이런 QR코드 이런 또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QR코드로 해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주보가 단지 그냥 주보로서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온라인에 있는 여러 매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또 여기서 보면 이런 PDF 파일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수요기도회가 있는데 수요기도회를 줌과 유튜브로 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줌으로도 하고 유튜브로도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보만 써놓는 것보다 이거를 누르면 링크가 돼가지고 그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QR코드도 링크를 걸어서 여기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도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또 링크를 걸어가지고 또 직접 누르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종이를 누른다고 가진 않죠. 이 PDF 파일을 보면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 PDF 파일을 볼 거 아니에요. 주보를. 그러면서도 아 여기랑 연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누르면 가는 거. 그러니까 종이는 종이대로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QR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그걸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속이 되고 또 PDF는 어차피 인터넷 파일로 존재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또 링크를 걸어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신청하는 QR코드도 있지만 이 링크도 누르면 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링크들을 이제 걸어 놓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있으면 그 담당자의 이메일로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누르면 바로 직접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커넥션을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연결될 수 있도록 내가 작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QR코드가 상당히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함에다 QR코드를 박아가지고 내 소개를 합니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냥 명함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QR코드가 달려 있어서 내 소개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내 연락처를 거기다 입력을 해놓고 그걸로 이제 스캔해서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QR코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골단넷 요만큼의 길이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좀 이렇게 길면 좀 요거보다는 복잡해지죠. 여기서 저희가 지금 공유해서 나오는 요 링크 있잖아요. 얘는 지금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요 내용이 지금 이 페이지거든요. 얘는 이렇게 복잡해요. 만약에 여기에 내용이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내 연락처, 내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QR코드로 하나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이 상당히 길어져요. 그러면 이 QR코드도 상당히 복잡해지죠. 커지고.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의 문제가 뭐에 연결이 되냐면 인식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는다고 해서 QR코드가 다 찍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QR코드가 이만할 때는 잘 찍히는데 QR코드의 크기가 요만해진다. 스마트폰이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크기가 한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 크기까지는 인식을 한다. 근데 얘의 경우는 이 정도를 인식을 하지만 얘처럼 복잡한 애를 이렇게 해놓으면 크기는 비슷하지만 해상도가 작기 때문에 얘는 인식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 안에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이 길면 QR코드가 커져야 되는 거고 내용이 짧으면 QR코드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QR코드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안 이쁘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이 QR코드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좀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를 갖다 들이박아 놓는 것보다 어쨌든 쬐끄만하게 해서 박아 놓는 게 그나마 좀 낫다. 그런다고 얘 짧게 한다고 해서 요만큼만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집어넣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방식이 뭐냐면 shorten URL, URL의 길이를 줄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URL이 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에 지금 크게 3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shorten URL이라고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또 여러 사이트들이 더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사이트로는 이 2개만 지금 이제 추천을 하고요. 여기 보면 TLY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T.ly.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사이트예요. 간단해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긴 거예요. 그거를 shorten URL 버튼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짧게 만들어줘요. 요 정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 길었던 이 길이가 요 정도의 길이로 줄어들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거를 가지고서 QR코드를 만들면 이 긴 거를 가지고서 QR코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shorten URL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서 URL을 줄여서 요거를 가지고서 QR코드를 만드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T.li라고 하는 사이트는 여기에서 줄여주는 것뿐 아니라 여기 복사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QR코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직접 QR코드까지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이즈의 QR코드를 이렇게 만든다. 참고로 QR코드는 이 큰 네모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쬐끄만한 네모가 여기에 중간에 하나 있어요. 중간은 아니지만 여기 완전 끝은 아니고 안쪽에. 그래서 이 3개가 이 QR코드의 상하 좌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찍어도 뭐 뒤집어 놓건 옆으로 놓건 해도 이것을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QR코드의 양이, 여기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좀 커지는데 지금 아까 여기서는 요렇게까지만 나왔는데 이게 더 엄청 많아지면 요 점이 여러 개가 박혀요. 그래서 뭐 2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더 이렇게 점점 커진다. 정보를 더 많이 담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 QR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게 닷의 컬러, 코너의 컬러 요렇게까지 바꿀 수 있어요. 그나마 조금 낫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니면 카피하시면 이 QR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2번째 사이트 tinyurl이라고 하는 데를 또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도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그리고 이제 그 customize your link라고 해가지고 tinyurl을 쓸 건지 아니면 내 도메인을 만들어서 쓸 건지 뭐 이런 거. 그리고 tiny1을 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자물통에 걸려 있는 건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tinyurl을 쓰겠다 해서 shorten URL 누르시면 tinyurl 슬래시 하고 이렇게 나와요. 아까 거보다는 좀 길죠. 반면에 아까 거는 tly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되게 좀 제대로 된 사이트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tinyurl은 그래도 앞에 tinyurl 슬래시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사이트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어딘가에 모르는 곳에 들어가는 것에 되게 이제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링크를 할 때 이런 것도 괜찮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QR코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SVG 아까
키워드 안 깨지는 그 파일로 만들 거냐 아니면 PNG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할 수 있고, 얘는 그냥 하나만,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 tiny url이랑 tly 이거를 쓸 수 있고, 얘도 이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깔아놨는데, 요 3강 요 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shorten url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셔서 이제 여기 크롬에 추가, 그 지난번에 했었죠. 그걸 해놓으시면 확장 프로그램 여기 위에 이 아이콘 누르시면 url shortener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복사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길었던 URL이 이렇게 짧은 URL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 여기에도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서 어느 사이즈로 할 거냐, SVG로 할 거냐, 이렇게 또 나와요. 그 옵션은 없지만 간단하게 내가 그냥 QR코드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냥 빨리빨리 쓰려고 할 때, 그럴 때는 확장 프로그램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데는 일단 이런 거를 짧게 만들어서 먼저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예요. QR코드 몽키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Enter Contents, Set Color, Add Logo Image,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엔터 컨텐츠에 여기에다가 URL을 짧게 만든 거를 붙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크리에이트 QR코드 누르시면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줘요. 상당히 짧으니까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set color, 컬러를 싱글 컬러로 할 거냐 아니면 컬러 그레디언트로 할 거냐. 컬러 그레디언트로 하면 두 가지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한다 라고 해서 또다시 이제 크리에이트 QR코드를 누르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리니어 그레디언트가 있고 레디얼, 그러니까 원형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안에 바깥에, 만약에 이것이 색깔이 반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 반전, 이 두 가지 색깔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이 숫자 코드가 이게 지금 이제 흰색이라는 소리인데, 이거를 내가 이런 색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물론 이것은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일단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샘플로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음 주에는 색깔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보려면.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로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업로드 이미지를 눌러서 내 사이트에 그런 로고들이 있으면 그런 걸 집어넣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른 이미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페이스북이 좀 묻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remove background behind 로고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지운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내 로고를 만들어서 올린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커스터마이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좀 이거를 이쁘게 나름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각진 게 별로 안 좋아서 애용하는 건 요거거든요. 이 테두리 있는 부분을 좀 둥글리는 거, 요것만 해도 조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밑에 보면 QR코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어떤 스타일이 좋으냐, 이렇게 미리 이렇게 템플릿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모자이크 이거 괜찮네, 그러면 이렇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QR코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설명 나와 있고요. 요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막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QR코드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QR코드 손실 보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QR코드는 한 30%까지는 여기에 보면 가장 하이는 30%, 그다음에 로우는 약 7% 정도까지는 손상이 돼도 그 QR코드가 읽혀요. 그러니까 뭐 얼룩이 졌다든가 아니면 찢어졌다든가 그렇게 해도 그게 어느 정도가 손실 보정이 가능한 이 안에 그 정보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지워줘도 그 QR코드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의 QR코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컴퓨터가 가능하시면 그 도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옮기면서 그 위를 덮으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면서
이 QR코드가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그래서 너무 많이 가려져 버리면 작동을 안 하니까 이 어느 정도까지 한번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나 그 맥에서는 그 키노트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작업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원본 보기 해서 여기서 이거를 이미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저는 지금 맥이라서 키노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이제 로고가 있다라고 쳐요. 참고로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이 키노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있을 때 배경 제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실제 그림만 아까 그 PNG처럼 이렇게 따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QR코드를 갖다 놓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면서 QR코드가 작동하는지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는 작동하는데 요만큼 가리니까 작동을 안 한다. 요 부분에 요만큼은 손상이 돼도 얘가 QR코드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손실 보정인 거거든요. 아까 여기에서 그 로고를 집어넣을 때 내가 딱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게 손실 보정이 되면서 여기가 사라지면서 다른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정보를 더 나눠서 가져가느라고 얘가 좀 바뀌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잘 안 드니까, 안 들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에서 이런 로고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조금씩 옮겨가면서 배치를 해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QR코드가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QR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AI로 또 QR코드를 만드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얘는 보기 싫은 QR코드를 그나마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림 그려주는 AI로 뒤에 있는 그림을 생성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QR코드를 좀 이렇게 눈에 들띄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 AI예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다. AI가 QR코드의 이 세계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 싫은 그것을 좀 더 이렇게 개선해주는 그런 방향으로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같이 여기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이 세 개가 지금 샘플로 보여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금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QR코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주소, 그리고 집어넣고, 여기다가 내가 뒤에 만들려고 하는 그 프롬프트 이런 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네거티브로 이런 거는 빼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런 수치들이 있는데 그 수치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스트렝스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샘플러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여러 개가 있는데 저도 좀 해보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 런을 누르시면 이쪽에 이제 좀 기다리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그 샘플로 지금 7.5, 1.3, 1.11, 뭐 1.5 이렇게 그 치수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노션 도메인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림 파일 형식, 저작권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페이지 꾸미기 방식, 그리고 열 나누는 거 배치, 그 다음에 공유할 때 QR코드를 사용하면 좋으니까 그럼 QR코드를 가능한 대로 짧게 사용해서 이 QR코드를 만들고 덜 보기 싫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노션의 꽃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 노션을 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데이터베이스 너무 중요한 거니까 혹시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노션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해서 한번 미리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아마도 그 데이터베이스 하나 가지고 전체 시간을 다 할애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팁으로 그 색깔에 대한 거,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는 그 색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식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에 대한 거를 다음 주에는 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